야당에서는 민주당에서 대북송금 검찰 조작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그 여당에서는 이재명 방탄과 관련된 법안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사법방해 특검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누가 사법방해라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예. 우선 저는 이제 이원석 네. 검찰총장의 발언 중에 네. 우선 두 가지는 좀 문제 지적을 하고 싶은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사법방해죠. 사법방해인데 이게 검찰이 주장할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내용이냐면 네. 검찰의 역할은 수사하고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는 게 검찰 역할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 이거 수사하고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는 조직이 마치 자기네가 이제 사법을 대표하는 것처럼 이거 사법의 정의를 수호해야 되고 이건 사법을 방해하는 행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워딩은 사법부에서 할 워딩이죠. 예, 사법부에 할 워딩이고 그렇죠. 이화영 피고인 이화영이든 이화영의 변호인이든 네. 이분들은 검찰이랑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검찰 니네 잘못했다. 니네 기소가 잘못했다. 공소 유지가 잘못했다. 수사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네. 사법방해 운운하는 거는 본인들이 역할을 뭔지 모르는 자기네가 사법부라고 착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보니까 검찰은 사법부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네. 사법부에서 할 얘기를 예. 자기네가 마치 이 사법부는 재판, 법원인데. 이 재판의 주인공이 자기인 것처럼 자기가 그러네.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얘기 하나 드리고 싶고요. 예, 예, 그다음에 예. 엊그저께 이제 그 특검해서 인터뷰할 때 말미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이화영 사건에 목숨 걸 검사가 있겠습니까라는 발언을 했어요. 저는 이 발언 너무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네. 첫 번째는 이 사건은 검사가 일개 검사가 목숨 건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사건에 목숨 걸 검사가 어디 있겠습니까라고 얘기하면 마치 이 사건이 검사 한 명의 일탈행위인 것처럼 얘기가 들려요. 예. 예. 그 그러네. 담당 수사 예, 검사 뭐 박상용을 염두에 뒀던 걸 보이는데 박상용이 목숨 걸고 이런 일탈행위를 했겠습니까? 이런 취지로 저는 들리는데 네. 이거는 사실은 검찰 조직 전체가 달라붙은 일입니다. 예. 네. 검찰 조직 전체가 달라붙은 그러니까 일이고 박상용 수사검사 개인의 판단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 정관 변호사 사건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의혹이에요, 사실은. 정관. 고등 법원장 출신 정관 변호사가 네. 일개 수사검사가 요구했다고 해서 네. 그런 행위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검찰 조직 전체와 연루된 일인데 이것을 마치 일개 검사의 일탈행위인 것처럼 네. 어떤 검사가 목숨 걸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 네. 이거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네. 그러면서 뭐 이화영이 국회의원도 하시고 부지사도 하시고 킨텍스 사장도 했던 분인데 네. 이런 중량급 정치인을 검찰이 어떻게 함부로 하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 들으면서 참 웃겼어요. 뭐냐면 지금까지 함부로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얼마나 웃기냐면 네. 제가 이런 언급을 드리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검찰은 네. 과거 검찰은 전직 대통령도 조롱했던 집단입니다. 맞죠. 예. 예. 전직 대통령을 소환해서 맞습니다. 조롱했던 조직인데 네. 전직 대통령도 조롱하고 조리돌림했던 조직이 꼴랑 국회의원 한 번 했던 사람을 중량급 거물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참 좀 격한 표현을 쓰면 좀 역겨운 소리죠. 네. 예, 말도 안 되는 참.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와 예. 우리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어떻게 돌아가시게 됐는지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역겨운 소리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탄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민주당 소속이고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긴 하지만 네. 지금 최소한 여기서는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으로 충실하게 변호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그 특검은 네. 제가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과 수사를 담당하면서 느꼈던 검찰의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비위 행위들 거기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이에요. 네.
특검 법안에 봐도 그렇습니다. 법안에 이재명 이자도 안 나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검찰이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수준의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검찰의 태도도 그래요. 초반에 이제 김광민이라는 동네 변호사 혼자가 이게 떠들고 다닐 때는 제가 뭐 한마디만 하면 바로 반박 입장 나오고 반박 입장 나오면 모든 언론사에 데서트 빌되고 네. 계속 이런 형상이었어요. 제가 오전에 뭐라고 하면 오후에 바로 반박 나오고. 김 근데 변호사님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면 종편에서 그렇게 연락이 많이 특히 막 TV조선, 네. 채널A 막 이런 회사들에서 연락이 엄청 많이 옵니다. 김 변호사님 비판하려고 그럼 저희 프로그램 좀 인용해도 되냐 막 이런 얘기가 많이 왔었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특히 국정원 문건 나오면서부터는 검찰의 반박조차 못 하잖아요. 조용해졌습니다. 예. 저희한테 의뢰가 안 와요. 근데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진실을 밝히겠다는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방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에 대한 공격이 모르겠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이런 거는 제가 담당하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최소한 대북 송금에 있어서는 이재명과 전혀 무관한 날조된 사건이라는 정황이 지금 차고 넘치게 나왔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도 이거를 이재명과 엮어가지고 이재명의 방탄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네. 정치적 공작도 이 정도 수준은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다른 진술이 아니라 국정원 서기관급의 30년 대북 공작하셨던 분들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하고 있고 국정원 문건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국정원에서 일하신 분들이 나와서 이거 국정원 문건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자꾸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하는데 법원에서 받은 거 아니세요? 여기서 불법 얘기하는 거는 아마 저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 같아요. 뭐냐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찰에 가서 자료를 복사해 오는 거는 네. 정당한 권리예요. 예. 근데 이 복사해 온 자료를 예. 제3자에게 제공하는 거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 국정원 문건, 뉴스타파가 예. 확보한 국정원 문건을 예. 제가 뉴스타파에 제공했다라고 하면 예. 저는 형사처벌 대상이죠. 똑같은 사건으로 지금 현근택 변호사가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계속 그러니까 국정원 문건이 처음 나왔을 때 검찰의 입장문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예. 형사소송법 266조의 13인가? 예. 여기에 위반하는 뭐 위법한 행위임을 강조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이 얘기가 너네 변호인들이 유출한 것 같은데 네. 너네 현근택처럼 또 수사받고 기소된다? 조심해라. 예. 이 협박입니다. 예. 협박이고 예. 계속 불법적인 얘기 한 거는 예. 변호인들이 유출한 걸로 보이는데 너네 내가 수사하고 기소시킬 수 있어. 이 얘기로 저는 예. 들려요. 예. 저는 들리고 김광민 변호사에 대한 압박 혹은 협박이다. 저 아니면 뭐 누굴 김현철 얘기하는- 변호사든지 김현철 변호사. 예, 이화영의 주변? 그 변호인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전 보입니다. 예, 전 보이고 예. 뭐 조만간 수사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또 압수수색. 아이고야, 진짜 정말 참 답답한. 아마 제가 유출했다고 굳게 믿는 것 같은데 네. 예, 그렇다고 하면 뭐 제가 한번 예언을 해보면 또 정체불명의 어떠한 시민단체가 예, 고발을 할 하고, 테고 예. 고발을 하면 검찰은 뉴스타파와 뭐 저와 김현철 변호사와 이런 몇몇을 압수수색하고 네. 압수수색에서 뭐 조금이라도 증거가 나오면 네. 수사하고 기소하고 뭐 이런 수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중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지금 애청자분들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12,773명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이 사건이 어디로 어떻게 귀결되는가 다 확인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꾸 주장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거다. 네, 이게 그러니까 검찰에 불리해진다 이걸로 들려요. 부당한 영향을 어떻게 행사를 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런 국정원 문건이 나오면 재판부에서도 잠깐만요. 지금까지 검찰 측이 이러이러한 주장을 했는데 국정원 문건에 따르면 이러이러한 새로 확인된 사실이 있으므로 여기에 추가 좀 확인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기일 연장을 좀 해서 좀 더 재판을 더 해봅시다. 이래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게 상식적이죠. 그게 상식적이고
사실은 4월 7일일 겁니다. 네. 4월 7일 날 변론이 종결되고 7일인가 8일인가 예. 변론 종결되고 2달 정도 후인 6월 7일에 선고잖아요. 네. 근데 이 사건은 2달 만에 판결문 쓸 수 있는 사건 자체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6월 7일 선고 기일 자체가 네. 무리한 선고 기일이고 특히나 그 중간에 이렇게 급변했잖아요. 네. 이렇게 급변했다라고 하면 제 판단으로는 상식적인 제 판단으로는 변론을 제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다고. 변론 제기를 해야 된다. 네. 아니, 특히 그 수원 술판 뭐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이렇게 커졌고, 물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뒤집기를 시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검찰에서는 검찰에 대한 겁박이다. 뭐 이러고 특히 이제 내일 선고인데 이 선고 앞두고 특검으로 수사를 하자는 건 검찰에 대한 공격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격앙돼 있어요. 예. 대한민국 검찰은요. 네. 공격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중립적인 수사기관의 역할을 스스로 좀 포기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 예. 네. 정치 집단화돼 있다라는 거 보이고. 네. 그러면 대한민국 검찰이 공격받아야 할 포인트는 네. 수사기관으로서 대한민국 검찰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특검법을 만들어서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을 공격한다라고 하면 그 특검법은 매우 부적절한 특검법이죠. 네. 근데 검찰이 검찰의 본분을 망각하고 네. 정치 집단이 되고 예. 대통령의 정적을 죽이는 데 있어서 수족이 되고 사냥개 노릇을 했다라고 하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격받고 비판받고 올바르게 바로 잡는 게 맞죠. 네. 그러기 위한 특검이에요. 그렇. 그리고 공격을 한다고 하면 네. 이거를 공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하시니 네. 공격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공격받을 포인트고 예. 공격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 사건 지금 뭐 저희들이 이제 뒤늦게 확인을 했지만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안 했다면 저희들은 몰랐겠죠.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재판부는 국정원 블랙요원 김모 씨 등에 관련된 법정 증언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가져간 45건 이상의 그 문건을 재판부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그 김성태, 뭐 방용철, 안부수 등의 진술 포함해서 국정원에서 나온 이런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그렇게 해서 내일 오후 2시에 선고하지 않을까요? 저만 합리적입니까? 그러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예. 무죄 선고되고 네, 무죄 선고. 예. 아니 뭐 혐의가 3가지 혐의가 있는데 최소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 네. 그러니까 대북 송금은 최소한 대북 송금 무죄가 나와야 된다라고 대북 생각을 하고요. 송금은 무죄가 나와야 된다. 라 생각을 하고 예.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구속 영장은 증거인멸 교사 부분인데 예.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아예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석도 인용이 돼야 되고 예. 그래서 내일 부지사님이 나오시는 게 네.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왠지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희망을 걸어보죠. 네. 실제로 저는 윤민석 작곡가의 그 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고 네. 예, 거짓은 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내일 재판에서 어쨌든 굉장히 그 독특한 우리 1심 재판부가 예. 제대로 된 정기 인사마저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사건 반드시 종결하고 가시겠다는 태도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종결이 될지 저희가 지켜보겠지만 그래도 지금 법리상 따져봤을 때 증거인멸 교사는 정말 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대북송금 최소한 대북송금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예, 그래야 정의가 살아있는 거죠. 네. 예, 그게 참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민 변호사님, 그래도 내일 재판이니까 끝으로 한 말씀 듣고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지만 네, 저희 방송을 통해서 처음 출연하신 그렇죠. 거 아닌가요? 예. 저는 취재 편의점이 아주 식상한 표현으로 네. 친정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도 이제 뭐 다른 방송 가면 네. 되게 낯설고 어색하고 그런데 네. 여긴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고 그만큼 좀 과정에서 말씀드리면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을 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광미 이제 또라이다라고 할 때 취재 편의점만 불러주셔서 얘기 들어주시고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 네. 팔로우해 네. 주시고 지금도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는 취재 편의점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좀 생각을 하고요. 아, 갑자기 너무 부끄럽습니다. 네, 항상 고맙고 취재 편의점 이건 뭐라 애청자라고 하나요? 예, 애청자. 예. 애청자분들도 같은 입장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1년 전에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냐고 물어보면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취재 편의점과 이런 애청자분들 관심과 지지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멈추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진실이 밝혀지는 시기가 빨리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작년 이맘때 생각하면 정말 암담했던. 예. 그때 저도 그 민주당도 또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화영까지 하면 아유 끊으세요. 예, 몰라요 우리는 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분위기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야 말하지만 민주당에서 이 취재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한테 묻지도 마세요.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뭘 꾸렸죠? 무슨 특별 대책, 네.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까지 네. 발의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뭐 좋습니다. 네, 어쨌든 진실이 규명되는 그날까지 취재 편의점 한 땀 한 땀 늦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보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